자, 배울수록 쉬운 배신러닝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Gradient Descent Method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Gradient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Gradient라고 하면 이제 경사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Descent는 뭐 이제 줄인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경사 하강법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여러분들 이제 조금 우리 다시 우리 이전에 배웠던 내용들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죠.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우리가 미지의 박스가 있는데 여기 x를 넣으면 이제 y가 나오는 이 박스에서 자, 이제 내가 뭐 어떤 특정한 값을 넣었을 때 y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우리가 이제 f를 안다면 우리가 y 값을 알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f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데 f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우리가 알면, 즉 회귀식이라는 걸 알면 우리가 이 회귀 계수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 죄송합니다. w 베타를 계산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회귀식을 사용하는 방법은 내가 이제 알고 있는 어떤 y 값과 그 다음에 이 모델을 사용해서 구해낸 값, 요거를 어떻게 합니까? 제곱을 하면 이제 에러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전부 다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다 서메이션 하고 난 다음에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미분을 하는데 뭐에 대해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베타가 되겠죠. 근데 이때 베타는 총 몇 가지죠? n 플러스 한 가지죠. 그러니까 베타 세로일 때 미분하면 제로. 그 다음에 뭡니까? 베타 1일 때 미분해도 제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11개, n 플러스 1개의 식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개수도 n 플러스 1개니까 우리가 연립방정식 풀면 이 베타를 구해낼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가 퍼셉트론에 대해서 똑같이 대응을 시켜보면 이제 이 각각에 있는 것들이 베타수는 상수지만 여기선 바이어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x들에 대한 가중치를 우리가 구하는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퍼셉트론이 x들을 여러 개 받아들이고 각각의 w가 있을 때 얘가 이제 y를 뽑아내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과정이 이 퍼셉트론 하나가 회기식 하나의 문제를 푸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퍼셉트론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분을 해서 제로를 만드는 그런 b, w1, w2, wn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우리가 MLP를 배우면서 살펴봤다시피 하나의 인공신경망에는 이렇게 레이어가 여러 개가 깔리게 되죠. 예, 그리고 이 각 레이어에 있는 노드들이 다 fully connect 되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죠. 자, 그러면 자, 제가 지금 그린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의 이런 링크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개별 링크 하나하나마다 다 웨이트가 걸려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웨이트를 구해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우리가 W를 구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계산하는 대신에 W를 초기에 W 값을 세팅을 해놓고 얘들을 조금씩 수정해 가면서 업데이트를 하겠다라고 우리가 전략을 짜게 되죠. 이러한 전략에 의해서 W를 구해내가는 과정이 그라디언트 디센트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퍼셉트론은 처음에 x들을 입력으로 받아들이고요. 각 x에 대해서 가중치를 곱하게 됩니다. 그것들을 다 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s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s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벡터 노테이션을 사용을 해서 어떤 w 벡터와 x 벡터를 내적한 거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다 익숙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구해진 S라고 하는 녀석을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시켜서 우리가 최종 아웃풋을 만들어내게 되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은 W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X부터 출발해서 W를 이용해서 S를 구하고 그 S가 F라고 하는 펑션을 통과해서 마지막에 출력을 만들어낸다. 요까지 우리가 한 번 더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이제 이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쨌든 에러를 최소화하는 거죠. 그래서 에러를 최소화하는 뭐를 찾아야 되죠? 내가 최소화하고 싶은 건 여기다 적고요. 그 다음에 그때 구하고 싶은 건 여기다 적습니다. 자, 다시 최소화하고 싶은 거, 구하고 싶은 거. 자, 이렇게 해서 미분을 해보면 아까 이제 W는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회계식에서는 이 각각을 제로로 만든 다음에 연립방정식을 푼다고 했고요. 자, 지금은 우리가 미분하는 대신에 어떤 그라디언트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해서 W를 업데이트해 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요거를 그라디언트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요. 내가
W 어떤 i를 구하는데 그거를 이전에 있는 W를 요만큼 수정해 주겠다.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수정하는 정도가 뭐에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에러의 미분의 관계가 있다. 자, 뭐 나중에 또 그라디언트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 일단 지금은 미분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내가 W를 업데이트한다. 조금씩 변화시킨다. 근데 이전에 W에다가 뭐를 한다? 조금씩 수정을 가한다. 근데 그때 수정을 갈 때 수정의 정도에 누가 관여한다는 겁니까? 이 에러의 미분이 관여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자, 이런 방식이 있고 이런 방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러는 최소화하죠. 리월드는 맥시마이즈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에러를 최소화할 때는 우리가 그라디언트 디스턴트 메소드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리월드를 맥시마이즈 할 때는 그라디언트 어센트 메소드를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는 지금 에러를 기준으로 앞으로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에러를 기준으로 설명할 거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요 부분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걸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합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임의의 W로부터 출발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싶은 겁니까? 내가 알고 최적의 W 스타를 찾아갑니다. 이 최적의 W 스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죠, 미리. 미분을 했을 때 그 값이 제로가 되는 지점이죠. 그런데 즉 미분값은 기울기니까요. 기울기가 제로가 되는 지점인데 우리가 미분을 해서 제로로 만드는 식을 푸는 대신에 여기서부터 조금씩 출발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어쨌든 내가 에러를 최소화하고 싶고 나는 현재 여기에 있는데 여기까지 간다. 근데 한 방에 못 가니까 한 방에 가는 건 푸는 거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금씩 이동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때 자, 이 그림을 잘 살펴보시면 W1은 많이 움직여야 될까? 조금 움직여야 될까? W2에 비해서 많이 움직여야 되죠? 그런데 아까 이제 이 움직이는 정도를 누가 결정하냐면 이제 이 미분이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이 미분은 뭐죠? 미분은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이 곡선에 접하는 이 직선의 기울기. 자, 이 기울기는 이 기울기하고 비교했을 때 이쪽 기울기가 더 크죠? 왜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이런 곡선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이걸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곡률이 이렇게 꺾이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하면 이렇게 꺾이지 않는 경우는 미분값이 하나만 존재하죠. 그리고 이제 미분값이 하나만 존재한다는 좋은 성질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 최저값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이 기울기가 어떻습니까? 조금씩 작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최적이라고 하는 이 W로부터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값은 뭐 어떻습니까? 경사가 크다라는 거예요. 기울기가 크다.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녀석은 기울기가 작다. 기울기의 절대값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쪽은 기울기 값이 이제 절대값이 큰 거지 값이 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기울기 값이 크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때 이제 이 기울기 값에 의해서 W는 어떻습니까?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까요? 이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근데 이제 내가 W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값이 나올 테니까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어떻습니까? W라고 하는 이 최적점을 향해서 움직이게 되는데요. 그 움직임의 정도가 어떻습니까? W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으면 기울기가 크니까 많이 움직이고 W부터 많이 떨어져 있지 않으면 이 기울기의 절대값이 작으니까 조금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사용하게 되냐면 이 미분에 해당하는 이걸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용했던 요 수식에서 우리는 몇 개를 포함하고 있냐면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이너스, 이건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를 푸느냐, 맥시마이제이션 문제를 푸느냐에 따라서 이 기울기를 마이너스 부호를 사용하기도 하고 플러스 부호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를 풀 때는 마이너스 기호를 사용하고 그때 그라디언트 디센트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즉, 요 부호가 움직이는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움직이는 정도를 결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W로부터 최적의 W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많이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기울기가 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까이 있으면 조금 움직여야 되니까 기울기 값이 작아야 되죠. 그래서 기울기, 즉 움직이는 정도를 결정해 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람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학습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학습의 속도를 결정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게 크면 어떻습니까? 많이 움직이고 이게 작으면 조금 움직이겠죠.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속도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임의의 값을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라디언트 디센트 메소드에 대해서 내가 전체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심도 있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약간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아까 이제 W라고 하는 노테이션 대신에 X와 그 다음에 이제 E라고 하는 에러 펑션 대신 F라고 하는 걸 사용했습니다. 즉 그냥 여러분들이 내가 최소화하고 싶은 수식을 F라고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구하고 싶은 건 X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하고 싶은 X는 당연히 뭡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 X에 대한 함수여야 되겠죠. 자,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자, 똑같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최소화 문제를 경사하강법으로 풀고 있는데요. 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사도가 여기가 기울기가 크니까 여기 한 번에 많이 움직이겠죠. 그 다음에 여긴 가까워졌으니까 조금 움직이고 조금 움직이는데 W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최적의 값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기울기는 점점 절대값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정도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이 기울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움직이는 정도가 최적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다음부터는 아주 조금씩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처음에 x0는 2.0에서 그 다음에 x1이 1.333이 돼서 얼마가 됐습니까? 여기 이제 0.7 정도 움직였네요. 그 다음에 얼마 정도 움직였습니까? 0.5 정도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정도 움직였습니까? 예, 0. 예, 한 3 정도 움직였네요. 그 다음에 한 얼마 0.2 정도 움직였고 그래서 움직이는 정도가 굉장히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0으로 가야 되는데 0으로 가지 못하고 0 근처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0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을 쓰냐면 자, 이렇게 수식을 바꾸어서 씁니다. 자,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수식, 자, 이거 다시 W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겠습니다만은 그냥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 그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 우리가 최소화해야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식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WT 플러스 1은 뭡니까? WT에다가 마이너스 람다에 뭡니까? F 프라임에 WT 이렇게 우리가 구했습니다. 그죠? 근데 요 식하고 요 식하고는 요게 뭘로 치환이 됐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자, 요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똑같죠? 예, 그러면 이제 임의의 상수의 학습률을 사용하는 대신에 요거는 뭐에 대한 함수입니까? WT에 대한 함수기 때문에 WT가 변하면서 이것도 변하겠죠? 근데 이건 이계도 함수라고 하는 2차 미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 원래 뭡니까? 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값의 변화율, 즉 기울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2차도 함수는 뭡니까? 값의 변화율의 변화율. 값의 변화율은 기울기. 그래서 기울기의 변화율이 되는 거죠. 자, 아까 여기서 잘 살펴보시면 값의 변화는 이렇게 되는데 기울기의 변화는 이거에 또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0.2, 뭐 0.1 이렇게 점점 얘도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기울기의 변화율도 기울기 자체도 줄어들지만 기울기의 변화율도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자, 얘가 이만큼 변하는 거랑 얘가 이만큼 변하는 거랑 이쪽에서 더 많이 변화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갈수록 요 녀석이 점점 줄게 들게 되고 여기가 역수를 취했기 때문에 이 값은 어떻게 될까요? 최적의 값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이 값은 점점 커지게 되죠. 그래서 얘가 점점 줄어들어서 이게 업데이트가 안 일어나는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얘를 점점 키워서 업데이트가 어느 정도 일어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뉴스턴트 메소드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를 이제 그라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라고 부르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어떤 걸 사용했냐면 내가 최소화하고 싶은 것의 미분, 그 다음에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을 이 내가 최소화하고 싶은 식의 미분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걸 엄밀하게 얘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요게 이제 미분의 정의입니다. 미분의 정의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사실은 이 미분이 기울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다 x 플러스 h에 마이너스 x라고 쓰면 위치가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 x의 변화율, y의 변화율. 그런데 어떻습니까? h를 제로로 보낸다는 것은 x의 변화율이 h인데 그것을 아주 미미하게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한을 취하는 대신에 우리가 이걸 근사시키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h를 아주 작은 값을 잡으면 되겠죠. 뭐 물론 이거보다 더 작은 값을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x제곱에 여러분들 내가 이제 fx라고 하는 것이 x제곱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제 f 얼마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f 프라임 x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걸 미분해서 이 식을 이용해서 f 프라임 1이 2라는 걸 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또 뭘 구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내가 이걸 하는 대신에 아주 작은 값을 취해서 0.0001분에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제 f 이제 그러니까 x 플러스 얼마를 할 수 있죠? 0.0001의 제곱 마이너스 이제 x 제곱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1을 넣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기다가 1을 넣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1.0001 제곱 빼기 1이 되겠죠. 이걸 0.0001로 나누면 이게 약 2.0001이 나옵니다. 계산을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2라고 하는 정확한 값을 구하는 대신에 2.0001 정도 되는 아주 근사한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하는 걸 우리가 그라디언트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미분을 하는 대신에 그라디언트를 취하게 되면 우리가 미분하고 똑같은 그런 근사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미분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 그라디언트라고 하는 것을 취해서 충분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을 업데이팅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이제 퍼셉트론에다가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에러라고 하는 거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지금까지는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요거의 제곱을 다 더했다라고 설명했는데 우리가 이제 퍼셉트론에서는 마지막에 나오는 걸 f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즉 우리가 x라고 하는 인풋을 넣고 그 각각 x에 대해서 가중치를 곱하고 그걸 다 더한 다음에 그걸 액티베이션 펑션 통과시키면 f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인공신경망이 내어놓은 값을 F라고 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을 D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F가 뭐가 될까요? 우리의 에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에러를 D-F의 제곱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우린 출발을 X로부터 출발해서 W 곱하고 더하고 S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걸 액티베이션 통과해서 F를 구했고 그걸 이용해서 E라고 하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자, 우리는 뭐를 최소화하고 싶죠? E를 최소화하고 싶습니다. 요 놈을 최소화하고 싶고 우리는 뭘 구하고 싶죠? W를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미분은 어떻게 하죠? 내가 구하고 싶은 것, 내가 최소화하고 싶은 것, 그것을 내가 구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미분해주라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벡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편미분을 시켜주면 이렇게 되죠.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에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d-f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걸 미분을 w에 대해서 바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먼저 자, 내가 f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수식 안에 w가 숨어 있죠.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요건 상수. 그러니까 요 놈 안에 숨어 있죠. 그래서 그 놈 안에 숨어 있는데 걔가 어떻습니까? 먼저 S를 이용해야지만 우리가 F를 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S 안에 S가 W의 함수죠. 즉, F가 S의 함수고 S가 W의 함수죠.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이제 체인 규칙이라고 하는 이 규칙을 사용하면 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거죠. 근데 내가 이 안에 누가 W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요 수식이 D-F의 제곱인데 이게 뭐가 W를 포함하고 있는 수식이죠? F잖아요. 그러니까 F에 대해서 먼저 미분하고 그런데 이 F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W가 바로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속에 뭐가 숨어 있습니까? S가 먼저 숨어 있고 그 S 안에 뭐가 숨어 있습니까? 예, 이 델타 W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습니까? 요거를 구할 수 있고 우리가 이걸 구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라디언트를 구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죠? 아까
우리가 요게 그라디언트가 되죠. 그 그라디언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정리하면 내가 W를 업데이트 하고 싶은데 이 W를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그라디언트를 취하면 되는데 이 그라디언트가 뭐라는 겁니까? 예,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걸 어떻게 구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체인 룰에 의해서 우리가 구해 보겠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한번 자, 사용을 해 보는데요. 우리가 이제 액티베이션, 자, 다시 정리해 보면 X로부터 출발해서 W 가중치, 그 다음에 S,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F. 요까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가는 과정인데 자, 마지막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시켜서 우리는 F를 찾아내는데 이 액티베이션 펑션을 아주 간단하게 그냥 액티베이션 펑션을 그냥 S 자체를 취하는 거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스텝 펑션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했죠?xi를 이게 세타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이 f 값이 1이 되기도 하고 이 제로 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 함수를 취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이걸 s라고 했을 때 이 s를 어떻게 합니까? s를 우리가 1 플러스 2 마이너스 s분의 1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취하죠. 그래서 요거를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f의 1 마이너스 f라고 하는 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냥 f를 s 그 자체를 그대로 취한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했던 거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죠? 자, 이걸 바로 못하니까 요걸 어떻게 하죠? F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요걸 F를 하고 S를 하고 그리고 S를 하고 W까지 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F에 대해서 먼저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D-F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F에 대해서 먼저 미분하면 예, 마이너스 2에 어떻게 됐습니까? D-F가 되겠죠. 그래서 요까지 우리가 구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또 어떻게 쪼개야 됩니까? 여기 두 가정을 쪼개야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요거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요거부터 해보겠습니다. S라고 하는 거는 W와 x 사이의 내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x에 대해서 w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1차식처럼 돼서 x만 남겠죠. 그래서 요게 이렇게 x로 남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했습니까? f하고 s하고 같다 그랬죠. 그래서 f를 s에 대해서 미분하면 얼마나 될까?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게 1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마지막에 나오는 게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마이너스 2의 d-f의 x가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업데이트를 어떻게 하죠? 요 그라디언트를 취한다 그랬습니다. 요 그라디언트는 다시 얘기하면 델타 E에 이제 델타 W를 미분한 값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요걸 다시 그대로 적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W는 W 마이너스 람다에 아까 우리가 구한 요게 그대로 들어있겠죠. 마이너스 2 곱하기 D 마이너스 F에 그죠? X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자, 요까지 됐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요거를 한 번 더 쓰면 W 2 람다에 d-f의 x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냥 상수, 양의 상수 c로 취했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식을 이렇게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를 우리가 지금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케이스,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d-f가 0보다 크다. 그럼 누가 큽니까? 자, d가 f보다 더 큰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0보다 크니까 요게 0보다 커요. 자, 요게 0보다 크면 어떻게 될까요? W는 커지겠죠. 그러니까 W가 커지고 그 다음에 S라고 하는 거는 W 곱하기 X인데 요게 커졌으니까 S도 어떻게 될까요? S가 커지겠죠. 그래서 S가 increasing 합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S가 커졌으니까 F는 어떻게 될까요? F는 S 그대로 취한다 그랬죠? S가 커졌으니까 F도 커지죠. 원래 D-F, D가 F보다 더 큰데 이 작은 F가 조금 더 커졌어요. 그러면 D-F는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죠. F가 점점 D에 가까이 가겠죠. 그래서 D-F를 줄입니다. 즉 D와 F 사이의 간격 에러죠. 에러를 줄입니다. 반대 경우도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F가 더 크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S를 줄이게 되겠죠. S를 줄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F를 줄이게 되죠. 그래서 F를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큰 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어떨까요? 이 갭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시저를 따라간다는 건 뭡니까? 이렇게 해서 W를 업데이트 할 때마다 W 업데이트가 일어날 때마다 즉 D-F 에러를 어떻게 합니까? 줄여주는 방향으로 업데이트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그라디언트 디스턴트 메소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이번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이 그라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멀티 레이어드 퍼셉트론에 이 그라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어떻게 적용을 해서
우리가 그 많은 W를 이제 구하게 되는지를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